1992년 1월 1일에 태어난 킴벌리 프록터라는 소녀는 카센터를 운영하던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소녀는 너무너무 착했고 특히나 동물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집에서 키우던 토끼, 햄스터, 강아지, 고양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키우던 동물들이 유일한 친구들이기도 했죠. 왜냐면 그녀는 동양인을 닮은 외모와 가 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동물들을 돌보는 일 말고도 갖고 있던 유일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일명 와우라고 불리우는 게임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게임 속에선 나름 인지도가 있었으며 말을 재미있게 하는 목소리 이쁜 여성으로서 인기가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게임 속에서 사귄 친구들과 채팅을 통해 서로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킴벌리는 온라인 속에 존재하는 두 명과 친했다고 하는데 두 소년의 이름은 크루즈 웰 우드와 카메론 모파트였습니다. 이 두 소년은 킴벌리와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더욱 친해진 계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세 명 모두 각자 학교에서 왕따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소년은 둘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두 명 모두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 중 한 명인 크루즈 웰 우드는 아버지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는데 크루즈의 아버지는 16살의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로 인해 지역에서 완전 매장당하시피 했으며 살인자의 아들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리고 그런 크루즈와 함께 놀던 카메론 모파트라는 소녀는 동급생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지능을 갖고 있었고 무언가 근거 없는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그로 인해 둘은 서로 의지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킴벌리, 크루즈, 카메론은 서로 각자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를 의지했으며 비록 온라인 속이지만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9년 크루즈와 카메론은 킴벌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킴벌리, 우리 학교로 전화가서 함께 학교 다니자. 제안을 받은 킴벌리는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바로 승낙했고 곧장 부모님에게 달려가 사정사정하게 되고 얼마 뒤 킴벌리는 두 소년이 있는 학교로 전학 가게 됩니다. 킴벌리의 부모 또한 딸이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모이게 된 세 명은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학교가 끝나면 쇼핑센터에 놀러가 센터를 누비고 기찻길에 놀러가 돌을 던지며 놀았으며 밤이 되면 늦은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수다를 떨고 함께 사냥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소년의 마음엔 조금씩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와 카메론 두 소년은 모두 킴벌리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죠. 크루즈와 킴벌리가 온라인 속에서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크루즈는 항상 킴벌리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워, 너는 개방적이고 매력적이야 등등 소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죠. 근데 카메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카메론은 눈치도 없고 이성에게 다가가는 방법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킴벌리와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선 소녀에게 말도 못 걸던 카메론이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카메론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대범했죠. 카메론이 킴벌리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론은 킴벌리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킴벌리는 이때 카메론의 요구를 거절했어야 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조금 모자란 카메론에게 모질게 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카메론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카메론이 요구한 것 모두를 들어준 건 아니고 그저 웹캠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론의 컴퓨터는 그런 킴벌리의 사진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식하고 폭력적인 메시지를 통해 킴벌리에게 협박하던 카메론은 어째서인지 킴벌리와 실제 대면한 상태에선 쭈뼛쭈뼛 아무 얘기도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킴벌리에게 무언가 말하기 위해선 크루즈를 통해서 했다고 하니 정말 이보다 더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두 소녀는 자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킴벌리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근데 킴벌리는 과연 이 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이 시기에 킴벌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소년들은 아니었죠. 그건 바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잭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만만해 보이는 킴벌리에게 다가가 사귀자 고백했고 이성의 고백을 처음 받아본 킴벌리는 바로 승낙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소년은 용기를 내 고백도 못 해본 채 킴벌리를 다른 소년에게 빼앗기고 말죠. 이 순간부터 내성적이던 크루즈와 카메론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둘은 잭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킴벌리와 잭은 영원히 사랑할 것만 같았지만 여느 10대들과 다를 것 없이 둘의 연애는 순식간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잭은 킴벌리 말고도 여러 소녀들에게 대쉬하며 바람을 폈기 때문이죠. 이 순간을 크루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애에 실패한 킴벌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잭을 욕하기도 하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크루즈는 킴벌리에게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킴벌리는 크루즈와는 친구로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죠. 이 시점이 바로 크루즈가 돌변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크루즈와 카메론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온통 킴벌리의 큰로 가득 차 있었죠. 당시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무얼 상상하던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경찰들이 찾아낸 소년들의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든 킴벌리와 닮은 배우를 찾아내 야구 동영상을 시청하고 진짜 상상도 못할 가학적인 야구 동영상을 찾아 시청하는 등 정말 두 소년은 광기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두 소년이 시청한 동영상들은 진짜 끔찍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얼마 뒤 둘은 발빠르게 움직여 몇 가지 물건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카메라, 밧줄, 그리고 온갖 빨간 기구들. 둘은 결국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킴벌리에게 못된 짓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10년 3월 13일) 킴벌리는 아침에 일어나 한가한 주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야생동물 재활센터인 와일드 아크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킴벌리는 봉사활동을 가기 전 남는 시간이 딱 30분 있었는데 그 사이에 크루즈의 제안대로 킴벌리의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크루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선 킴벌리. 하지만 그곳엔 광기로 물들어버린 크루즈와
카메론이 킴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 think I'm going to make some KD. 이것은 두 소년이 만들어낸 암호로 크루즈가 이 말을 외치면 덩치가 큰 카메론이 킴벌리를 제압하고 밧줄로 묶을 계획이었죠. 그렇게 암호가 외쳐진 순간 카메론이 킴벌리를 제압했고 크루즈는 소녀의 입에 양말을 집어넣고 테이프로 감쌌으며 온몸을 밧줄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죠. 그렇게 내려간 곳엔 오래된 의자 그리고 카메라가 있었고 지하실의 구석엔 소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온갖 기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킴벌리는 그 지하실에서 무려 7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죠.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킴벌리는 무려 3번이나 기절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축의 번식에 도움을 주는 약품을 킴벌리에게 잔뜩 사용했고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로 쭉 이상한 괴롭힘을 받은 킴벌리는 그렇게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반복되고 너무 가학적인 괴롭힘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 킴벌리가 질식해 사망하게 됩니다. 두 소년은 당황한 기색 없이 곧장 킴벌리를 냉동실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이들의 계획은 엄청 치밀했는데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한 명이 괴롭히는 동안 나머지 한 명은 집에서 컴퓨터를 하며 기록을 만드는 등 매우 치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실행한 크루즈와 카메론은 하루가 지난 2010년 3월 14일 킴벌리를 하키백에 넣고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렇게 지역의 외곽 다리 아래로 가져가 불에 태워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킴벌리가 불에 타는 것을 모두 지켜본 두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고 크루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에 미쳐버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킴벌리가 사망한 당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딸이 걱정됐던 킴벌리의 부모들은 바로 실종 신고를 하였고 그 사실이 마을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와 카메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사라진 킴벌리가 보고 싶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것이죠. 완전 범죄를 꿈꾸고 저질러버린 범죄는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킴벌리가 버려진 다리 아래서 놀던 소년들이 킴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40명의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편성돼 파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킴벌리와 친한 사이였던 크루즈와 카메론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의지하고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총명했던 크루즈와는 달리 조금 모자랐던 카메론은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은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던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안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영웅담 늘어놓듯이 여기저기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메론의 만행 덕분에 두 소년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던 첫째 날 자신들이 운전하던 차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Does my hair look better back like this? Or should I just because I figure if it's greasy I might as well pull it back. My lawyer said you might be able to get tried as a youth because during the time it took place you were a youth. I know. Same, well, you're still a youth. Yeah. Showed me pictures, everything. They were really trying to stroke my ego, tell me how smart they think I am, and oh, you're so good at manipulating and things like that. Really, they just made it seem like I got screwed over, and they're like, "We understand." And I'm like, "You touched me The one entire time." time I had this expression. I just laughed at like half the things they said, and just like sat there with a big ass grin on my face. 경찰들을 우롱하고 자신들이 더욱 우월하다는 웃기지도 않는 대화 내용이었죠. 그 경찰들은 두 소년의 온라인 기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즈와 카메론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집과 휴대폰, 심지어 공원에 있는 전망대까지 도청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소년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 검색 기록, 위키피디아 검색을 포함해 온라인에서 그들이 채팅한 모든 기록을 확보하게 되죠. 결국 두 소년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무려 14만 장의 A4 용지를 가득 채울 만큼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결국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크루즈와 카메론은 킴벌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두 소년은 놀랄 만큼 침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포되고 나서 크루즈는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카메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사실에서 조사받던 모습을 살펴보면 카메론은 사건 당시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온 적은 처음이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결국 이슬비가 내리던 6월 두 소년의 재판이 시작되었죠. 킴벌리의 부모는 사형을 원했지만 아쉽게도 캐나다엔 사형이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고될 형량은 매우 적을 것이라 예상되었죠. 근데 뜻밖에도 청소년들을 재판하던 판사는 이러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두 소년은 이 법정에서 판결할 수 없다. 두 소년 모두 성인 시설로 이송될 것이며 검사는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성범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십시오.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용해 교묘하게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던 크루즈와 카메론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받는 형량인 1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잔혹성으로 인해 성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재판이 마무리되던 때 킴벌리의 어머니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아직까지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에서 유명한 사건이며 당시 카메론이 업로드한 영상은 아직까지도 암암리의 딥웹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